제가 참고로 돼지를 연구해 봤더니 돼지가 목표 구조상 15도 이상 목을 못 들어. 돼지는 항상 땅만 보고 살아 이렇게. 돼지가 하늘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빠지면 돼 이렇게. 걷다가 자빠져야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가능성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그냥 일직선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다 우여곡절 파란만장하고 그냥 실패를 해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작은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고 그 다음 날은 두 발 내디시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조금 더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시고 이렇게 조금씩 쭉쭉쭉 하면 안 풀리는 일 거의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살다 보면 열심히 사는데도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따라가 봐도 결국은 나랑 맞지 않으니까 지쳐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번아웃에 쓰러지기도 하죠. 나만의 길, 나만의 성장, 도대체 이게 뭐고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법을 꺼내주실 분을 정말 특별히 모셨습니다. 무려 100번째 책을 출간하신 코나투스의 저자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와이 대저택에 출연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은 허전하고 목표는 달성했는데 자꾸 목숨은 끊어지고 성과는 달성했는데 우리는 성장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책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배운 이야기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소위 자기계발러들 그렇게 자기계발을 위한 자기계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도 이런 습관성 자기계발이 오히려 성장의 발목 잡는다라고 말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습관적으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침에 누가 일찍 일어나니까 나도 일찍 일어나고 아침형 인간 그러면 나는 저녁형 인간인데 아침형 인간이 돼서 또 노력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또 뭐를 하면 나도 따라하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의식이나 어떤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강점이나 재능을 파악하지 않고 누군가를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비유라면 오리하고 토끼가 저 자기 개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첫날 교과 과목은 수영학이야. 그럼 수영할 때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요? 토끼가 수영을 못 하잖아요. 오리는 원래 태생적으로 수영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토끼 엄마가 오리하고 비교를 해. 야, 너는 왜 오리처럼 수영을 못 하냐? 그래서 이제 토끼가 자기 개발을 시작해요. 수영하는 걸로. 거기 토끼 수영 배우다가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냐면 엄마 때문에. 여기 잘 들으세요. 엄마 때문에 토끼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둘째 날 교과목이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자기개발 과목이 생겼어요. 오리가 겨울에 눈 오는 날 산등성이 올라가는 오리 없잖아요. 그러면 오리 엄마가 이제 오리를 데려다가 토끼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야단을 쳐요. 야, 너는 옆집에 토끼처럼 저렇게 산등성이도 못 올라가냐. 그래서 자기개발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다움을 찾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거하고 비교해서 자기 개발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한테 필요 없는 능력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사람이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능력을 따라가는 이런 바깥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그 막 이렇게 사회가 원하는 가치 판단 기준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게 중심을 잡고 내가 하면 재미있고 신나고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잡아서 조금 힘든 시간이 걸리고 그러지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100번째 책입니다. 95년부터 책을 쓰셔서 100번째 저서를 이번에 이렇게 내셨는데 제목이 코나투스입니다. 딱 들으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라틴어 이제 많이들 모르시니까 다소 낯설어요. 이 100번째 책 제목 코나투스 왜 코나투스인지 이 코나투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추석 때 명절에 시댁에 갈 때 여러분 발걸음이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보통 무겁잖아요. 시댁에 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무겁다는 얘기는 시댁하고 나하고 코나투스가 안 통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날 다리가 떨리세요? 심장이 뛰세요? 심장이 뛰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리가 떨리잖아요. 스피노자가 에티카라는 세계에서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가 에티카예요. 그 에티카에 코나투스라는 이제 스피노자가 철학 개념을 만드는 건데 그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쉽게 풀어서 생각해 보니까 코나투스가 뭐냐? 나한테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는 정서는 자꾸 좀 더 늘려가고 아픔이나 슬픔을 주는 정서는 자꾸 뒤로 빼고 좀 줄여나가고 그러면 너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코나투스를 가지고 이성이나 논리 이런 것보다는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코나투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우리 대표님 만나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막 이렇게 강연하니까 막 코나투스가 폭등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도 잘 주체할 수 없고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지금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책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코나투스가 맞는 것들을 자꾸 앞으로 채우고 코나투스가 맞지 않는 것들은 뒤로 이렇게 밀어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욕구와 욕망의 차이도 이 책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코나투스를 이해하시려면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욕구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 정말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와인 중에 텍스트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와인, 캘리포니아산 와인인데 제가 이렇게 책을 텍스트 한 권 쓰면 텍스트북을 한 병 마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인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와인을 마시면 욕구는 충족됩니다. 네. 여기서 욕구의 중요한 특징은 욕구는 한시적이야. 일시적이고 그걸 목말라서 물을 마시는 욕구가 생기면 물을 먹으면 욕구가 바로 충족돼. 근데 욕망은 절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텍스트북을 와인을 마셨는데 친구한테 야 이거보다 조금 더 바디감이 있고 좀 좋은 거 없냐 그랬더니 친구가 텍스트북 똑같은 이름인데 좀 비싼 게 나왔어요. 네. 그걸 제가 마시면 욕망이 충족될까요? 아니요. 안 되죠. 예. 그걸 또 마셨는데 더 좋은 걸 마시고 싶은 거야. 욕망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적인 힘이고 생산적인 에너지예요. 내가 뭔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욕구에 호소하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 욕망에 호소하면 시장은 무한대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겼으면 이미 끝났어요, 저는. 근데 제가 100권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쓰고 싶은 욕망이 아직도 꿈틀거려요. 더 좋은 책, 아직까지 써보지 않은 책, 이런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이게 코나투스인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욕망만 있으면 안 돼요. 욕망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가지고 능력을 개발해야 돼. 욕망, 능력. 그러면 이게 수평선으로 사선이 쫙 거지는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행복의 채널인 거죠. 근데 욕망만 꿈틀거려. 능력은 노력을 안 해. 인생이 허망한 거죠. 욕망만 계속 꿈틀거리고 그걸 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게 몽상, 망상 이런 이제 꿈만 계속 꾸는 거죠. 책에서 이제 코나투스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성공은 복제할 수가 없는 거다. 나만의 길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거기 경지에 잘 못 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화두가 마스터리에 이르는 길은 다 미스터리다. 그러면 대표님 제가 책을 100권 썼잖아요. 예. 100권 쓰고 싶죠. 쓸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 제가 100권 쓰는 매뉴얼 하나 딱 드리면 100권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던져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수 미지수를 통제 조정해가면서 내 몸으로 겪어보지 않는 이상 성공은 늘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공은 딱 진리가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다 일리 있는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일주일 만에 주식 10억 투자했다. 그대로 하면 주식이 걱정됩니다. 주식 투자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몸을 던져서 겪어보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지만 동서 철학을 고금하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강조했지만 여러분이 이거 실천 안 할 뿐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이어집니다. 책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의 성공 비법 따라 해도 나와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네. 네. 그리고 성공은 벤치마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지식 생태학자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교수님의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들을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고 책을 100권째 저서를 내시고 이렇게까지 오시기까지 교수님은 스스로에게 맞는 방식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궁금하고요. 결국 성장이라는 건 어떨 때 보니까 이루어지더라.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코나투스는 100%는 아니지만 마주침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 예를 들면 제가 뭐를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앉아서 막 생각을 해. 다른 사람 것도 막 벤치마킹하고 그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몸을 던져서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일도 마주쳐봐야 돼. 마주쳤는데 5시간이 지났는데 5분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나한테 맞는 일일까 안 맞는 일일까? 맞는 일이죠. 근데 어떤 거는 5분 지났는데 계속 시계를 봐. 왜 안 끝나지? 5시간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제가 사실은 고시 공부하려고 한양대학을 갔는데 고시 공부가 재밌을까요? 막 5시간 5분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고시 공부가 안 맞는구나.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는 책을 달밤에 다 쌓아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맞는 거는 끊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재밌는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진짜 막 새벽 5시까지 책이 너무 재밌어 진짜로. 이렇게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신 이상자가 된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자꾸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금 4050 세대 우리 주타 계시지만 지금 뭐 너무 젊은 나이잖아요. 지금 50살밖에 안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겨우 전반전밖에 안 살았는데 앉아서 그냥 애들만 돌보지 마시고 이렇게 집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일 자꾸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후반전은 정말 재밌는 일이 더 많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책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기 개발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몸으로 하는 자기 개발 어떤 방식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동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일은 내가 반드시 운동하고 말 거야. 막 그냥 계획을 세우고 뭐 운동화 사고 그런데 또 비가 오네. 아우 비가 나를 보호하사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 이제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계속 생각해. 핑계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하기로 결심 그만하시고 운동을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면 생각이 뒤따라갑니다. 행동을 바꿔버리면 생각이 뒤따라와요. 저는 아침에 30년 이상 매일 아침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습관을 들인 거는 알람을 딱 꺼. 네. 그리고 여기서 1초가 넘으면 이제 운동 안 해도 되는 10가지 이유가 생각이 나. 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내일부터 해야지. 근데 저는 1초가 넘기 전에 그냥 기계적으로 일어나. 거기서 생각을 시작하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야.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 잘 나왔다. 내가 헬스장에 벌써 몸이 와 있어. 와, 이제 근육 운동을 막 이제 근육이 막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이 깊고 장부 끝에 악수, 이게 악수가 아니고 안 좋은 수를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데는 대단한 방법이나 노력이나 연구가 필요 없어요. 시작하는 방법 책 그만 보세요. 좀.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책에 성장 방정식이 등장을 합니다. 네. Y는 2R의 제곱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방정식이 교수님께서 책에서 삶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공식인 것 같은데 맨 앞에 있는 E가 경험이거든요. experience. R 제곱에 R이 2개잖아요. R은 하나는 이제 reading, 독서, reading. 하나는 relationship, 인간관계. 마지막에 T는 thinking이야. 분모의 L은 language, 언어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야? 경험입니다. 자, 경험의 깊이와 넓이가 제로야. 경험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읽어. 인간관계를 막 구축하고 생각이 깊으면 그러면 전체 값은 뭐가 될까요? 0이죠. 그렇죠. 앞에가 빵이면 뒤에가 아무리 커져도 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것의 깊이와 넓이가 앞으로 인생 후반전을 절대적으로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없으면 내가 내 경험을 능가하는 책을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기를 낳아본 산통 경험을 하신 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남자 수강생을 대상으로 아기 낳는 과정에 대한 진통 과정을 열강을 하면 여기 남자 수강생들은 막 박수치고 와 그 힘들어 이렇게 리액션을 할까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 애 낳아본 경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애 낳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고급 정보를 집어넣어도 이거는 절대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 내가 경험도 많이 해. 책도 많이 읽었어. 인간관계도 많이 구축했어. 생각도 깊어. 그런데 내가 내뱉는 언어가 천박해. 그러면 내 경험도 천박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이 인격을 결정합니다. 원격이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 중년 이후에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될 분야가 뭐냐면 언어예요. 오늘 제 아메리카노 커피 맛이 정말 죽입니다. 이거 우리 PD님이 사다 주셨는데 물 맛도 죽이고 점심 같이 초밥 먹었는 초밥도 죽이고 맛이 다 죽인데 여러분 언어가 다 죽여.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이나 사고방식도 다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감정의 꾸러미들이 미적분하듯이 잘게 쪼개가지고 자세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내가 경험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색다르게 전달할 수 있는데 경험하시고 책 읽고 왜냐면 책을 왜 읽냐? 내가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경험한 걸 간접 경험하는 방법 책 읽는 거고 이런 모든 거를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 자기다운
그 대체가 불가능한 원본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 성과는 없고 번아웃에 시달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내 스스로가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자기 개발 뭐 더 나은 삶을 살고 나의 개인적인 성장 이런 게 그게 와닿지가 않는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번아웃이 왜 왔을까? 그리고 내가 요즘 생활이 왜 이렇게 우울해지고 정말 슬럼프에 빠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를 한번 가만히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춰서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목표는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목표가 주어지고 그러면 이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내 목숨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지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어진 상태를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이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남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우리 대표님 몇 살까지 살지 아세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대표님이 저보다 죄송하지만 일찍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자,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는 적시에 죽지 않고 불시에 죽어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굉장히 불확실한 사실이야. 자,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당분간 이 일을 할 거잖아요. 저는 당분간 교수를 하면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대표님은 당분간 이거 운영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결론이 나왔어. 언제 죽을지 모르고 당분간 힘든 일이든 싫은 일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리 떨면서 막 그냥 짜증내고 막 하기 싫은 억지로 하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진짜 막 심장 뛰는 일만 생각해도 부족한데 왜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자꾸 막 짜증내고 짜증이 나는 일도 있죠. 그러니까 짜증 난 것도 이 짜증도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팀장님이 뭐라 그러면 고개 숙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참고 지나가면 또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내가 믿는 신념, 가치관 이게 여전히 맞는지 점검하라고 또 책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 역시도 신념, 개인의 신념 이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념을 점검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를 들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믿었던, 옛날에 읽었던, 옛날에 옳다고 믿었던 어떤 속담이든 격언이든 쉽게 예를 들면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거기 새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까? 저는 이런 걸 또 여기다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근데 거기 조사해 보니까 새가 갈매기더라고요. 갈매기는 근시예요. 그래서 멀리 못 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진짜 젊은 꼰대도 많지만 진짜 꼰대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입력은 고장 났는데 출력만 살아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옳다고 믿는 신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잡고 질문을 던져서 점검해보지 않으면 이 신념이 나도 모르게 통념으로 바뀌어 있어. 그 통념을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양반은 이제 꼰대로 걸리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는 더 이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요. 신념이 이제 점점 강화되는 쪽으로만 작동을 하잖아요. 편향되게끔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나랑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또 알고리즘은 그거에 맞는 영상들만 추천해주고 아주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대표님이. 자기 신념 보존 성향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신념에 맞는 사람들만 만나고 내 신념에 맞는 책만 읽고 그리고 내 신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안 만나고 내 신념에 맞지 않는 책을 안 읽고 그러니까 이제 편향된 이런 시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키우는 개 두 마리가 있대요. 네. 편견이라는 개하고 선입견이라는 개. 아무튼 여러분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진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일리 있는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그게 일리 없는 이야기가 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요. 자기 개발을 할수록 정작 자기는 개발되지 않고 자아가 탕진된다 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개발을 하는 분들이 많죠. 마치 집중력 같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게 어떤 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필요한 건데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력 훈련을 하고 집중력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를 개발하려다 자아가 탕진된다. 이 말의 의미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좀 조심하면 좋은지 팁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넘버원이 되는 거래요. 해당 분야의 넘버원. 그러면 100m를 10명이서 자기 개발을 시작해 달리기 자기 개발을 해. 100m를 10명이 똑같이 출발하면 거기 1등부터 꼴찌가 나오겠죠. 그러면 1등한 사람은 영원히 1등이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뀌면 1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버원은 항상 누구하고 싸움인 거냐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과 싸움이에요. 자, 근데 온리원은 이제 이런 거야. 100m를 360도 방향으로 뛰는 거야. 360도 방향으로 100m를 뛰면 누가 경쟁 상대일까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렇죠. 어제의 나가 경쟁 상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할수록 자기 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어제의 나와 뭐가 something different해지는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 대상이 바깥에 있어. 그리고 옳고 그른 기준도 바깥에 있고 그러니까 남하고 항상 비교하니까 비참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까 오리는 저 토끼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오리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전보다 어제의 나보다 잘하려고 하지 않고 남보다 잘하려고 계속 그 목적도 없어 그냥 남보다 계속 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버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과는 달성됐는데 성장은 없는 것 같고 네? 뭔가 늘 내 지갑은 비어 있고 마음을 허전하고 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 온리원이 되시면 돼요. 온리원이 되는 방법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제 나보다 조금씩 점점 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남하고 비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제의 나와 그래서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세요. 그러면 자기 개발이 나를 진짜 개발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고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